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 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주를 가지고서 전반적인 사주의 큰 흐름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갑일간 그리고 병화일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토일간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사주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해서 사주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주 외에 뭐 성명, 이름, 관상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나 풍수적인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 예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기름진 옥토에다 뿌리면 잘 자랄 것이고 황무지 같은 돌밭 이런 데 뿌리면 똑같은 씨앗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도 자라지 못합니다. 또한 뿌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름도 주고 가꿔주고 풀도 뽑아주고 또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사주팔자라고 하면 그 사주팔자의 씨앗이 어느 지역 어디에다 뿌리느냐 어떤 토대를 갖고 태어났느냐 또 누가 농사를 짓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무조건 뭐 사주팔자대로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태어난 날의 일간, 일주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토일간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사주에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상담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주팔자는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4개의 기둥이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두 글자씩 있어서 천간과 지지가 있어서 팔자가 구성되는 겁니다. 이 사주팔자는 바뀌지 않아요. 연월 일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사주가 완전히 안 바뀌느냐 그건 아니고 운의 흐름은 바뀝니다. 그래서 대운이 보통 10년 단위 길게는 뭐 30년 단위로 크게 바뀌는데 그 10년 단위 운기가 어떻게 내 사주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세운이라 그래서 22, 23, 24, 25년 뭐 이런 식으로 23년은 개묘년이고 24년은 뭐 갑진년, 을사, 병호정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러한 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당해년도 또 몇 월 예를 들어서 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또 해당되는 기운이 나한테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씨앗이라는 것은 봄의 기운을 받고 여름에 태양의 기운 뜨거운 그런 거라면서 익어가면서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사람도 이 계절에 변하듯이 운명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내가 좋아질 것인지 내 인생에 꽃피는 봄날은 언제 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한겨울인지 이런 거는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봐야 알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태어난 날의 일간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 이민년, 뭐 기유, 무자, 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 무자의 무토가 태어난 사람의 일간입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 그래서 색깔은 노란색으로 됐는데 일단 이런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주의 일간은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양간과 음간 해서 천간 같은 경우는 10개, 음간 5개, 양간 5개, 지지는 음지 6개, 양지 6개 해가지고서 총 지지는 12개고 천간은 10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갑과 병, 화의 기운은 했고요. 오늘은 무토일간. 근데 무토일간도 6개가 있습니다. 무인생이 있고 무진생이 있고 무생이 있고요. 무신생 그리고 무술생, 무자생 해가지고서 6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주라는 것은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일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의 기운하고 무오일, 무신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이 사주에 태어난 날의 그 일간과 또 일주, 일치, 그 다음에 월지라 그래서 몇 월생에 태어난 무토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오늘은 뭐 생월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일 태어난 날 생일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무인일에 인 속에는 지장간이라고 해서 또 다른 숨겨진 기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병갑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이 무병갑의 무는 무토 입장에서는 비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은 편인이 되고 갑은 편관이 됩니다. 그럼 무진생 같은 경우는 을계무의 지장간을 갖고 있는데, 을이라는 것은 정관이고 계라는 것은 정제, 그 다음에 무는 또 비견이 됩니다. 무오일생한테는 병은 편인이 되고 기는 겁재가 되고 정은 정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이거 굉장히 이거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태어난 날에 그 일주, 특히 일지, 지지에 있는 기운이 내 나머지 글자의 월주, 연주, 시주에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장간 속에 이러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주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운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무신생한테는 무토는 비견이고 임수는 편관이고 경금은 식신이 됩니다. 무술생한테는 신은 상관이 되고 정은 정인이 되고 무는 비견, 그리고 무자생한테는 임은 편재, 계수는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에 그 기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데 사주에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운이 있다. 그러면 각자의 무인생의 특징, 무진생의 특징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인일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의 특징, 일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생의 인 속에는 무병갑이라고 해서 비견, 편인, 편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지에 편관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인목과 간목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본기가 되기 때문에 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 속에는 무토, 병화 다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주에 보면 비견, 편인, 편관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주 특징은 뭐냐? 특성은 이 인목 편관의 기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가 배우자 자리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이 무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기운이 인목, 간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억제하고 누르는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관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소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억누르는 기운, 나를 억제하려고 하는,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좀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 편관의 특성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뭐 직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군인, 경찰, 뭐 장수, 또 권력기관 이런 걸 또 한편으로 편가, 아니면 폭력성, 힘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소심하면서도 또 폭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강한 기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배우자 자리에서 나를 억제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의 기운인 정관이 자리 잡은 게 아니라 편관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남편이 의심을 만약 의처증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폭력성 가진 사람, 거친 사람 이런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단 편관의 여성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조금 자기하고는 잘 안 맞고 좀 부드러운 성향보다는 어쨌든 남편하고 의사소통이라는 이게 원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문화 기토가 강해가지고 내가 신약사주일 때는 또 이 편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명예원, 승진운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직업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강할 때는 아주 나를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실제로 이 신강사주 같은 경우는 이 억제하는 힘이 예를 들어 갖고 뭐 해수라든지 임수가 와서 수생목 해주고 다시 이 목이 나를 제어해준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무진생 같은 경우는 일단 진토는 비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을계무의 비견이 가장 강력한 본기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관, 을목도 있고 계수, 정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무진생 같은 경우는 무진 개강살이긴 하지만 일단 사람이 굉장히 품성이 반듯하고
뭔가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존감도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도 세지만 그게 자기의 개인적인 품성적으로 봤을 때 인품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해서 뭐 무조건 상대방을 누르려고 한다든지 상대방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고집을 부린다든 그런 쪽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기를 누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왜냐면 또 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압의 기운을 했을 때 인묘진 해갖고 목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지만, 다만 정관간 정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융통성적인 면에서는 조금 임기응변의 융통성 이런 건 좀 떨어지고 고지식한 면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고, 물론 을이라든 친구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조금 융통성을 기르고 임기응변을 길러야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무진, 개강살이고 또 이게 비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번 또 똥꼬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부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점잖다가도 저 사람은 왜 이래? 좀 의외성이 있네,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격이 또 굉장히 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지장간 속에 개수와 무토가 무게 합 화의 기운으로 되잖아요. 거기다 또 정관은 목성 화의 기운으로, 그래서 목성 화시기 때문에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괴강살의 기운이 나타내고 지기 싫어하고 자기가 보수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일생, 무는 병의라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무토와 병화는 비슷한 기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일생 같은 경우는 화생토 해가지고 이 오화가 정인이잖아요. 그러면 화의 기운은 뭐예요? 좀 급한 성격이잖아요. 그러면서 화생토하니까 무토가 지금 가뜩이나 좀 메마르고 건조한 흙인데 자꾸만 그걸 건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무일생들은 인물이 굉장히 좋고 반듯하고 남녀 공이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오라는 것은 또 도화의 기능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인과 편이 같이 갖고 있어서 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왠지 이 사람들이 쟤 또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좋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대화 관계라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생각도 많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고집이, 은근한 고집이 있어요. 사람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사주의 기운이다. 그리고 인기가 많고 또 배우자 자리가 오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인과 편인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배우자도 인물이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인기 있고 인물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일주는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신일주는 사주에 무임경해 갖고 비견, 편관, 식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재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라는 거 발휘하는 거고, 또 돈 버는 재주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임수는 편관이 아니고 편재입니다. 그럼 임수 같은 경우는 또 편재이기 때문에 식신 생재의 기운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지장간 무토 같이 있기 때문에 무신생 같은 경우는 돈 버는 재주가 굉장히 강하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굉장히 활동성이 많고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 끌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운전도 잘하게 되고, 어쨌든 그런 활동적인 면은 굉장히 강하고 돈 버는 재주도 강하고, 다만 남자 입장에서는 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재라는 건 뭐예요? 애인이라든지 여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이 돼 가지고, 또 신 자체는 뭡니까? 신자진에서 임수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정력적인 부분, 활동성 이런 거 강하면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밝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식신이라는 것도 자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주가 신강할 때는 아주 그 자식들이 좋은 자식을 얻는다든지 잘 된다든지 자식 덕을 본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술 알아보겠습니다. 무술 역시 개강
개강살에 뭐 백호도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무진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술은 이 병화가 묘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술투는 병화에 묘곡이기 때문에 결국 무투는 병화 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건조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무투 자체는 토라는 것은 모든 기운을 그러니까 토 같은 경우는 양성화시키고 양분을 제공하고 그런 대지 어머니의 품 같은 건데 그게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장간 속에도 신정부 해가지고서 정인과 무토 있는 데다가 상간 신금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체로 피부도 건조하고 좀 마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괄괄합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격이 남성 같고 털털하며 무진하고 조금 달라요. 무진 같은 경우는 약간 암압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사람이 무진생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미도 있지만 무술생은 여성미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람 성격이 굉장히 자존심도 세면서 성격이 급하면서 약간 개팍한 부분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진과 무술은 좀 다른 점이 있고 또 무술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남한테 상처를 받고 뭐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듯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막 형살이 있다든지 또 다른 자리에 비경겁제가 강했을 때는 굉장히 좀 성격적으로는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서 무술 일관들 같은 경우 무술생 같은 경우는 조금 자신을 수련하고 좀 다 가다듬으면서 절에 다니면서 화개살도 또 갖고 있고 묘국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도를 많이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자일 마지막으로 무자일은 원래는 자는 정제지만 편제와 정제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자일생 같은 경우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좋은 배우자 만날 가능성이 크고 또 재물적으로도 나름대로 풍족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또 자 자체가 일단은 뭐 도화살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굉장히 잘하고 또 암합이 되잖아요. 무계합. 이 자수 안에는 임계, 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계 또 이렇게 합이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굉장히 그 여성성, 부인이나 남편이나 여성성, 남성성 이런 거 다 좋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람기 있는 사람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자일생들의 간단한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게 100% 아닙니다. 나머지 6글자를 전체적으로 다 대비해서 봐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 특성,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고 저는 다른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